라디오 반민특위 38회 생명 연장의 꿈 개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도 좀 이런 거라도 해야 좀 되겠어요. 매치니 코파는 좀 개헌 이렇게. 아 우리 최씨 부녀의 성스러운 관계 네. 때 한번 히트 쳤잖아요. 대박 쳤죠, 대박. 총 하면 한 15만? 20만은 육박할 거예요. 20만. 유튜브랑. 네. 점점 늘어나. 그러면 아니, 보고 유튜브만 15만 원 되니까. 보고 나서 인구에 회자되는 거 있잖아요. 네. 야, 유튜브에 봤어? 최씨 부부의 부부의? 최씨 부부 아니지 참. 박근혜와 최씨 부녀의 성스러운 관계라고. 그죠. 그럼 들어본 사람으로 치면 한 100만 되겠네. 그 태블릿 PC 터지기 전에 했으니까 우리가. 그죠? 완전 선도적이었죠. 원전에. 근데 그때 약간 상승세 유지하더니만 또 한 2주 동안 뭐 가차없이 또 좀 떨어지네요. 거의 박근혜 지지율 떨어지듯이. 그래갖고 지난주 주말 해가지고 그냥 괜히 곽 PD가 텔레 뭐 쓰기만 해도 짜증이 나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 오면서 다시 마음 먹었어요. 아니 뭐 박근혜야 왜 남 탓이야?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되지. 내가 뭘 잘해야 될까. 내가 이러려고 라바트를 하나. 아유 전 그래도 언젠가 한 방 아닙니까 인생이. 또 이 촛불 전국에서 저희가 또 나름 전국의 분석과 방향에 자부심이 있는데 내용에서 뭐가 문제일까? 곽 PD가 문제인가? 대본이 문제인가? 여기 참고로 곽 PD를 곽 박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라반특 진행팀에는 곽 씨가 2명이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이제 곽 박사도 있고 그리고 이 방송의 PD도 이 곽승준 PD가 있습니다. 열혈 시청자들 얘기 들어봐도 재미도 좀 더 있어지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좀 그렇게 예의상 멘트 아니에요? 그냥? 청취자들이 좀 그렇게 느꼈으면 홍보도 좀 하시고 직접 맨날 우리 셋이 홍보하고 승희 씨는 잘 하지도 않잖아. 했다 안 했다 나 했다 안 열심히 했다. 해. 재미없으면 안 해 나도. 저만 맨날 열심히 하고 곽 박사는 내가 페북에 띄우면 내 거 그냥 그대로 긁어서 공유하고 뭐 성의가 없어.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아니 내 걸 공유하면 당연히 나오니까. 그렇구나. 컨텐츠가 좋으면 뭐합니까?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성의와 노력, 진정성이 있어야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네. 하지 마요 이럴 거면. 우선 준비한 거니까 이것까지는 합시다. 생명 연장의 꿈 개헌 제목 좋은 뭐예요? 홍보를 열심히 해야지. 네 어찌됐든 오늘까지는 잘해봅시다. 근데 방송 또 대본 다 써놓으니까 박근혜가 갑자기 우리 뒤통수 때리는 것 같아 박근혜. 대본 써놓으니까 쓰고 공유하고 좀 출력해서 읽으려고 그러니까 2시 반에 담화 발표하겠다고. 담화가 확 도네. 어때요 이건? 네, 아재 개그. 좋아. 가장 일반적 나 아재 이제 개그는 적응됐나 봐. 담 걸린다는 거였는데 담화가 좋아요. 확 담화를 어찌됐든 뭐 담화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바로 뭐 곽 박사 페북에 뜨대요. 네, 제가 논평을 논평 즉석 영상 네. 논평했는데. 그래? 못 그러니까 봤네. 일을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펼치지 마. 하나에 집중해서 잘해. 한국 사회 원래 기본 정서 아닌가? 그래? 네, 완전 문어발식 확장. 라반특 하나라도 좀 띄워놓고 논평을 하든지. 뭐 여기서 할 얘기 똑같은 얘기는 뭐 논평 영상 논평 알았어 해? 그만해. 알았어요. 작작해. 여기서 하고 또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주말에 너무 열받아. 네, 그런 거죠. 저 근데 오늘 대국민 담화 보려고. 저 열받을까봐 실시간으로 안 봤어요. 나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켜놓고. 좀 사람들이 욕하는 거 몇 마디 듣고 보니까 화가 좀 덜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 나 충격받은 2시부터 이거 켜놓고 보는데 정말 그 박근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하야하라고 막 이런 말을 내가 하게 될 정도로 너무 근데 또 남 탓이야 막 저는 이런 거 그게 하게 좀 될 신기했어요. 정도로. 담화 발표 나기 전에 아직도 하야를 할 거라고 일말의 기대를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여기 우리 안승해. 저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하야를 할 거라고는 아닌데 네. 그냥 내가 너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 중간 부분에 저의 결심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러고서 한 번 쉬었거든요. 막 가슴 쿵덕쿵덕 뛰고 막 기대하게 되는 거야. 저는 사실 혹시 이렇게 솔직히 이게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 상황에서 그냥 하야하는 건 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저희가 뭐 청와대 뭐 담 넘어가서 뭐 주먹질 해가지고 끌어내오고 이럴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청와대 철망을 잡고 철문을 국민들이 한 수십만에 가서 막 부여잡고 나와라 하면서 거기서 옛날에 어디 필리핀인가 막 그 농성하는 거 이런 것처럼 거기서 국민들 몇천 명 그냥
다 거기서 농성하면서 박근혜 나와라 청와대 문 앞에서 그렇게 싸우면서 직접 끌어내는 모양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가봐야 된다. 저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쉽게 하야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냐. 얘들의 꼼수. 오히려 만약 오늘 하야한다 그러면 박근혜 밀려서 하야한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작전을 해서 반격을 해야지. 이렇게 작전을 써서 살아남아 봐야지. 이러면서 하야를 해야지. 저는 기본은 국민들이 끌어내는 모양새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박정희도 우리가 못 끌어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자체를 끌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과정이죠. 네, 과정 그런 전 마지막 과정이고. 그림이 청와대에서 진짜 멱살 잡고 딱 아스팔트에 딱 내동댕 국민들의 치는, 마음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계속 박근혜 입장이 국민들의 촛불을 끊임없이 계속 들고 오늘 3차 대국민 담화까지 이르는 동안에 국민들이 변함없이 외친 게 그냥 퇴진 이제 바뀌었잖아요. 즉각 퇴진. 이제 막 완전 오늘부터는 즉각 퇴진 막 이렇게 바뀌면서 어쨌든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이렇게 어쨌든 뒷걸음질 치게 하고 끌어내리고 있는 순서 아니냐는 거죠. 물론 그런 그림이 나오면 정말 세계사에 남을 장엄하고 나오면이 훌륭한 아니라 그림이죠. 전 그 그림을 반드시 만들 거예요. 아니 제가 오랜만에 예. 박근혜 대통령 담화랑 빙의를 해가지고 해볼까요? 네, 한번 좋네요. 해보세요. 네, 간단하게 뭐 해석도 하고 괜찮으면 이걸로 따로 홍보 영상 잘라서 내보낼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비슷해요? 더 해보세요. 영 아니에요? 네. 영 아니에요? 그럼 그래도 말고. 해보세요. 그럼 근데 저는 이쪽 담화를 볼 때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시 반에 담화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인터넷 접속을 해봤는데 끝났대. 아니 그냥 몇 마디 안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담화가. 2시 반에 했어요, 근데. 오늘 아니나 그래도 다를까 기자가 또- 질문 한번 했더만 오늘은. 근데 질문은 안 받고 한 건 최순실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십니까? 하는데 후다닥 나갔다고. 아니야, 말하고 나갔어. 따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웃으면서? 기자가 최순실, 대통령님 질문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 이렇게 막 쭈삐쭈삐 걸어 나가기 전에, 앞서 말한 것처럼 조만간 자기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고 걸어 나가는데 기자가 이제 최순실과의 공범관계 인정하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밝히는 기회가 소상히 안 보길 밝히겠다. 진짜 다행이다. 막 생글생글 웃는 거야. 너무 승질나더라고요, 나는. 싸대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대 근데 날리지. 오늘 전반적으로 1, 2차 담화 때보다 그냥 그 기자 질문에 답변할 때 말고 그 담화 읽는데도 뭔가 약간 표정이 뭐랄까 좀 안정되고 어두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기자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없나? 이라크에서 부시한테 신발? 신발 던진 이 신발 기자 있잖아요. 네네. 이걸 말이라고 해 이 X야 하면서 탁 하고 얼굴에 정통을 한 대 탁 맞으면 아니 그러면 기자들이 기레기 소리를 듣질 않았지. 그 기자는 뭐 어쨌든 국민적 영웅이 될 수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정권 맡기고 KBS 어. 사장하는 거죠. 그런 그, 기자는. 그 언론사는 청와대 출입을 정지당하겠죠. 그래봐야 몇 달이니까. 청와대 기자로 그거는 뭐 아니 잘 봐요. 그걸. 청와대 기자로 출입하지 않고 한 30년 뒤에 청와대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사람은 그렇지. 진짜. 근데 그 30년이 아니지. 그 언론사 전체는 다 못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저는 뭐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들 뭐 질문도 안 하고 거기 어차피 텔레비 우리랑 나오는 거 똑같이 질문도 안 할 거면 똑같이 우리랑 생중계 보지 뭐.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분석을 해보겠다니까요. 대국민 담화를. 알았어요. 네, 대국민 담화. 근데 그거 아세요? 박근혜가 이번 대국민 담화에 진실을 얘기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실이야? 이건 진실이지. 왜? 최순실의 이익을 추구했잖아. 아니 자기도 사익을 아니지. 추구했지. 이제는 어떻게 최순실 공범 방위 몸통이라고 굳어졌는데. 그래요? 지금 방송 몇 번 했는데 이제 옛날 얘기 지금 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대본 쓴다는 박사가. 우리 이제 사이좋게 좀 지내자. 우리 오늘 사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약간 형용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냐면 제 임기 그냥 할게요. 별로 뭐 발언 간증을 했으니까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결정해주면 하겠다는. 그러니까 국회가 결정하는 거는 탄핵이잖아. 탄핵은 임기를 단축하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는 거지. 그렇죠. 쫓아내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전 여기서 골 때리더라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정권을 이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이 전하 해가지고 각하 앞에 몰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권력을 이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박근혜가 딱 보여. 그래 좋다. 이제 너희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하면서 이양해 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지금. 그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쫓겨날 판에.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탄핵하지 이미 말아달라는. 박근혜 임기에 관심을 넘어서 네. 박근혜 생명이 단축되기를 바라는 국면인데 너무 센가요? 그렇습니까? 정치적 생명. 네. 네. 뭐 근데 그렇다고. 어쨌든 박근혜는 지금 그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국회에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그 대통령직에 대한 자기 마음, 자기가 이거를 퇴진을 할 건지 말 건지도 지가 결정을 못하고 이제 최순실 없으니까 국회에다가 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그걸 어떻게 정하냐고 국회가. 그리고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한다는 건 자기 기준이잖아. 그러면 또 지난번에도 지가 2차 담화 때 검찰 조사 받겠다고 했다가 지금 상황 불리하니까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말 바꾸기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 봐요. 그러니까 탄핵 일정을 좀 늦추고 탄핵하지 않는 동안에 탄핵하면 당장 못 하니까 그동안에 좀 증거인멸하고 시간 끌기 하고 시간 그걸 벌게 어떻게 하는 하겠어? 거죠. 나는 이 담화문 속에 내용이 있다고 봐요. 잘 보세요. 이거 안 하기로 했지. 여야 정치인이 논의하여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여야가 만나서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라라고 했잖아요. 난 여기가 박근혜 노림수가 있다. 여당이 누굽니까? 박박. 이정현이잖아, 이정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추미애 대표랑 이정현 대표랑 만나가지고 그렇게 상의하시라고. 손에 한강옥 시켜서 추미애 네. 만나려던 게 실패하니까 이제 네. 이정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친박을 권력 무대에 집어넣어야겠다. 지금 보면은 비박 날라갔죠. 민주당, 야삼당 다 이제 탄핵으로 갔죠. 이러니까 이거 국회에서 내가 입지가 영 없네. 그러면 어떻게든 국회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는데.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이참에 모든 걸 국회에 넘기자. 왜? 친박계 100명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저는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겠으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새누리당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민주당을 찾아갈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왜 저희를 만나주지 않는 겁니까? 이미 입장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비박계도 탄핵 일정 스톱. 네. 그리고 정진석이 한마디 했죠. 이렇게 된 이상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일정은 전면 재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 같은. 그죠?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이미 딱 SNS 돌아가는 거 보니까 국민들이 이미 닥치고 퇴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럼 트로이 목마니까 이번에는 뚜껑을 열지 말고 그대로 통째 불사릅시다. 괜찮네요. 뚜껑 열어가지고 그게 적당하다. 아니라 그 밑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거지. 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분석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예요? 친박 부활의 꼼수. 음.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물러나는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버티겠다. 니들이 어떻게까지 하는지 끝까지 보겠다라는 식의 뭔가 이제 박근혜류의 이런 박근혜식 어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국회에다가 공을 넘겼다.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이게 그냥 모종의 이제 협의가 없이 이렇게 지르진 않았을 것 같고 정진석이나 이런 애들이 바로 이정현이 요 담화하기 전에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짠 거죠. 작전을 짠 거고. 그럼 기존의 개헌 논의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뭔가 원래 이전에 책임 총리 세우고 이진 후퇴하고 뭐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헌을 추진하면서 뭐 이런 걸 물타기 하고 이런 게 다 맞물린 상황 아니냐. 그런 데서 뭔가 수구 진영이 이런 작전을 이제 나름의 힘과 의지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딱 달려나가기 위한 신호탄 같은 그런 담화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이거 해봐야 예전에 그 이정현 대표가 단식한 적이 있잖아요. 최순실을 덮어보겠다고 여당 대표가 단식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누리당이 찌그러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듯한 모습 모양새로 귀결되지 않겠나.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선 야당은 안 받았어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해가지고 바로 탄핵 일정 그냥 강행하겠다. 그래서 요게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그 10월 24일, 25일 이때 최순실 게이트가 막 터져나가면서 그때 박근혜가 뭐였습니까? 개헌을 제의했죠. 난데없는. 근데 그 개헌 제의가 하루 만에 JTBC가 태블릿 PC 그 연설문 문서를 공개하게 되면서 그냥 완전히 묻혀버렸잖아요. 그런 듯한 느낌이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게 수구 진영 전반에 대한 그 의견이 모아진 거라기보다 친박 박근혜가, 진영이 친박을 살아나기 위한 하나 이게 친박이 과연 국회 내에 만약에 그런 거라면 있겠냐. 곽 박사님 얘기하는 대로 태블릿 PC 터지듯이 다른 사안이 터질 수 있다 지금 엎어질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안 터진다 그러면 이제 안 나름 터진다 수구 그러면, 진영이 나름 의견을 이렇게 모은 걸로 봐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터트려야죠 이번에는. 민주는 좀 총파? 오늘 JTBC가 뭐 하나 또 터트리지 않을까? 담화할 때마다 뭐 큰 거 하나씩 빵빵 터트려주는데. 저는 이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수구 진영이 합의된 안일 수 있다. 그런 거면 상황이 약간 바뀔 거다. 지금까지와는. 그래서 뭐 태블릿 PC 이런 것도 사실 수구 진영 내분으로 튀어나오는 소스인 거잖아요. 요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얘네가 이제 어버이연합 발동하고 이제 하야 반대 촛불 집회 가동하고 종합적으로 얘네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쓰던 우리가 지난 방송했던 꼼수 1, 2, 3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활용하면서 뭔가 반격을 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데서 이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죠. 이 수구 진영에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사과했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회에다 공을 넘겼는데 이제 탄핵보다 과정이죠. 탄핵을 하면 이제 헌재를 쳐다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론이. 근데 그 전에 국회에다 넘겼다. 그럼 이제 국회를 봐라. 청와대가 아니라. 촛불도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 가서 들어라. 요렇게 약간 국면 전환 시도용이 아닌가.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그래서 종합적으로 곽 박사 얘기했던 그런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방향에서 뭔가 국면 전환용으로 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바로 안 받을 줄을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함의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담화에서는 뭐 더 하실 얘기 없으세요? 네. 저는 끝까지 또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를 해가지고 오늘 또 좀 약간 실망을 했는데 오늘 근데 오늘이 유경수 여사, 네. 뭐 유경수 여사? 하여튼 뭐 거기 뭐 탄신제? 아니 뭐 뭐 여사라고 이런 거를 해요. 했대요. 김종필이 친척들끼리도 그렇게 뭐 개욕하는 사이인데 뭐. 뭔 탄신제요, 탄신제. 생일도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근데 옥천에서 거기서 또 시비 옥천에서, 붙었더만요. 시비 붙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 어쨌든 엄마 생일인데 큰 결심을 밝힐 줄 알았더니만 저를 또 실망시켜가지고 저 진짜 순수한가 봐요. 저는 오늘 매우 실망했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염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유경수 탄신제라는 걸 합니까? 뭐 낯짝이 박정희 있는 탄신제도 거라면. 했잖아 지난번에. 오늘 그래도 유경수 태어난 날 박원순 시장이 그나마 좀 힐링을 시켜줬습니다. 물레 근린공원에 박정희 흉상이 있다면서요. 이거 철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나마 약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드디어 200만 촛불이 또 지난 주말에 걱정 많이 했죠. 전 제주도에서 아침에. 딱 오는데 서울에 왔는데 딱 서울에 와가지고 에어플레인 모드 그 딱 끄고 그거 왜 웃어요? 그거 아니야. 영어 간만 예? 비행기 뭐 모드 발음의 하면 문제요? 되잖아. 아니요. 그러면 아니 그래요. 비행기 모드. 사이 좀 좋게 지내. 사이 좋게. 아니 피 웃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시선이 마주쳐가지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 네, 그거 비행기 끄고 모드. 딱 보니까 날씨 집회 요즘 그게 특이하더만. 다음 메인에 집회 날씨 이게 항상 있더만요. 그죠. 집회 날씨.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딱 눌렀는데 눈이 온다고. 그래갖고 눈 또 그냥 쌓이는 눈이 아니라 내리자마자 젖는 눈이 짓는 온다고. 깨비. 그리고 또 춥다 그러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인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제가 한 3시에 광화문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그쳤잖아요. 5시인가? 그죠? 네.
그치고 나서는 이때도 하고 막 또 밀려드는 국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26일 촛불 또 감상평 간단하게. 저는 26일 촛불에 특이한 정황. 이정현이 숨은 지지표를 얘기했잖아요. 네. 예전에. 아, 진짜 그렇겠다라는 느낌이 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이 주권방송에서 신문을 만들었죠. 광화문. 또 소개를 드릴 텐데 그걸 팔고 있었어요. 팔고 있는데 어떤 60대 할아버지가 한 분이 오더니만 매직이 없냐고. 유성 매직이 없냐. 근데 막 자기가 아주 막 그 별것도 아니게 그냥 매직으로 종이에다가 써온 게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할아버지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 왜? 저렇게 계속 버티면 저 화가 아버지한테까지 간다. 그것만은 이제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그래서 퇴진 촛불에 나서서 이제 함께 이제 진짜 촛불을, 다양한 사람이 나오네요. 거죠. 정말 다양하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새누리당 일부가 숨은 지지율을 기대하는 게 저런 형식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샤이 박근혜. 그리고 또 잘 보세요. 지금 박근혜를 반대하는 부정 의견이 93%지 않습니까? 이 93%가 뭐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보수 진영, 보수적 정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대략 30% 이상이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이 평생 가져왔던 보수적 정치관을 모두 다 버리고 반박근혜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이런 방향으로 모든 정치관을 전환하셨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다는 부분이 저는 이번 촛불에서 좀 새로웠던 경험,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 여론이 90%가 넘는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마치도 이제 아직은 정치 제도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한국 사회 자체가 변화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근본 동력에서 국민들의 촛불의 힘을 발견했다는 것이지 이미 변화가 완료된 것은 아니거든요. 미래형인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싸워 나갈 일이 많겠다. 새롭게 결심을 다지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심 때 눈이 와가지고 신문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한 부에 1,000원. 네. 1,000원. 신문 팔았어요? 못 네. 봤는데. 그니까 사람이 워낙 아니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저도 신문 팔았는데 곽 박사님을 네. 못 봤는데 다른 데서 팔았나 우리 서로? 저는 신문 팔다가 네. 중간에 또 제주에 강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비행 타고 제가 간만에 이런 걸 해봤습니다. 비행 타고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가가지고 강연장 딱 갔어요. 강연을 하고 바로 공항으로 왔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시 서울로 왔어요. 진짜 왠지 이렇게 얘기하면 바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제가 그 전전날 그 강연장에서 제가 강연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광주 시민들이에요. 네. 광주 시민들이 왜 제주도에서 해요? 광주에서 무슨 평화통일 무슨 단체에서 광주 이제 기행을 오신 거예요. 4.3 역사 기행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녁 강연을 듣는 건데 잘 하셨어요? 네. 저는 너무 뜨거운데 반응이. 그렇습니까? 네. 제가 뭐 듣자니 이전 강연자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정말 지겨워하시니까 짧게 하라고. 짧게 해주시기 어떻겠냐고. 네, 제가 그랬던 게 왜냐면 7시 시작이었거든요. 7시 시작인데 아주머니들이 들어오면서 누님이라 그랬죠. 한 50대 초반 중반 분들인데 들으면서 언제까지예요? 그러는가 그래서 언제까지요? 주최 측이랑 얘기된 거는 이러고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8시 뉴스 봐야 되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는 거야. 7시 10분쯤 됐는데 8시 뉴스를 봐야 된다고 JTBC. 좋은 뜻이죠. JTBC 봐야 되니까 강연 짧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40분 하겠다. 그리고 재밌다고 하시면 더 하겠다. 뉴스보다 더 재밌다 그러면. 그래갖고 더 한 건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광주 시민들이라서 확실히 그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형국은 결국 이번 총선 때 4월 총선 때 우리 광주 민심과 그리고 20대 민심이 공동 합작으로 이룬
유권자 혁명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촛불이 가능한 거다 하니까 얼굴이 딱 그때부터 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촛불 정국에서도 광주 민심이 중요하다. 가장 진보적인 지역 아니냐. 가장 진보적인 광주와 가장 진보적인 20대가 결합했을 때 또 시너지가 또 나타날 거다. 두 집단에 제일 기대를 한다 하면서 얘기를 쭉 했죠. 네. 좋은 내용입니다. 좋네요. 네. 저는 근데 촛불 집회하는데 행진을 서대문 쪽으로 했어요. 아마 가장 긴 코스였었던 것 같은데 행진을 막 계속 우리 딸도 가는데 거기 하고 나서 완전 좀 힘들었어요. 어, 근데 힘들었더라고요. 거기 이제 좀 약간 오르막도 있고 거기가 사직 터널인가요? 터널 안에서 박근혜 퇴진 외치는데 그 소리가 팍 울리는데 막 너무 좋았어요. 심장이 너무 고동치더라고요. 근데 저 솔직히 방향이 멀리로 돌아가길래 네. 그 행진 그래서 그 딸이 그쪽으로 간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먼 코스라서 제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서대문 로터리 지나서 이렇게 꺾으면 이제 거기 이제 상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막 행진을 하는데 슬리퍼 차림으로 나오셔가지고 막 박수 쳐주시고 막 손 흔들어 주시고 하는데 막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숨은 지지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이런 장사하느라고 거는. 못 나오시던 얼마나 분들이 많겠어요. 그 앞으로 응. 시민들이 지나가니까 슬리퍼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시고 막 요즘 손을 토요일 날 들고, 못 쉬는 직장이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막 확 그냥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막, 진짜 네. 그 우리 사회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옛날에 참 대학 다닐 때 이 집회하던 투쟁하던 생각 많이 나겠어요. 격이 다르죠, 근데 곽 박사랑 저는. 그래도 선봉대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선봉대 안 해도 네. 시민분들은 선봉대와 본대를 구분하지 않아요. 물 주고 하는 것들은 본대를 더 많이 준다고. 왜? 네. 선봉대는 철었한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근데 그런 장면도 그랬고 저는 또 하나 또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또 일제히 저녁 8시에 소등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신문 갑판대에 있어가지고 이 안에는 다 꺼졌는데 이쪽 이제 건물들이 조금 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불 꺼라 외치는데 그분들이 진짜 그런 분들이잖아요. 주말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못 쉬고 나와서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지. 내 불도 아니고 사무실 나 있는 혼자 있으면 사무실 끌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좀 그랬는데 제가 이제 동네에 저희 동네에 막 한 몇십만 명 있는 커뮤니티 카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카페 딱 들어갔는데 막 저 소등에 동참했어요. 하면서 이제 불 끄고 자기네 집에서 인증샷 찍어갖고 올리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못 나오시는 분들도 8시에? 8시에 네. 불을 끄시고 그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경적으로 올려주시고 또 가게에서 있으신 분들 가게 이제 장사하시고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시민들 지나가니까 나와서 박수 쳐주시고 이런 게 너무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나중에 그런 기회가 또 있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8시에 소등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때 강연하고 있었는데. 강연장에 불을 잠깐 꺼야지. 네, 다 7시부터 같이. 8시 반까지. 진짜. 너무 막 강연에 몰입해가지고 8시간 막 되는지 얘기하다 몰랐어요? 보니까. 네, 8시에 근데 비행기 시간이 지금 그때 쫓겨가지고. 불을 수도 끄고도 말은 없었을 할 수 있어. 그러네. 네. 의외로 집중이 되겠는데? 잠시 불을 끄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리고 불 끈 상태에서 계속 말하면 되지. 그리고 고작 1분인데. 불 딱 끄고 아침 이슬 한 곡 부르고. 양희은 씨 나왔었잖아요. 소름 그날. 끼쳤어. 네. 나. 그래? 네. 저는 양희은, 전인권 이쪽은 네. 50대 정서라고. 네. 아니에요. 그 묘한 그 목소리 그분들만의 그 가수들만이 그죠? 가지고 있는 음색이 있잖아요. 애잔함 이런 것들이 네. 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싹 그런 느낌이 들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소등한 것도 좋았고 시민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직 터널을 지나는 그 기분 그 안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사진 좀 찍지, 동영상 이런 거. 거기를 이제 딱 가면서 찍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직 터널 딱 가면서 방송차에서 노래를 틀어줬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엄청 아무도 울리겠네, 아니야. 막. 근데 아무도 그 노래 안 따라불러. 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노래 외치면서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현장에서 목소리가 예술이 내가 만들어지네요. 들으면서도, 현장에서. 내가 들으면서도 너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 터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를 퇴진하라를 외치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막 사실 요즘 집회 다니면서 좀 약간 좀 신나서 다니는 느낌이 네. 그 막 신나요. 노래 나오고 그죠? 그러면 막 네. 이제 막 전부 다 신나죠. 저는 그날 신나게 그 춤도 추고 1박 2일 행사라 그래가지고 완전 단단히 입고 짐 네. 준비하고 그러고 본무대 광화문 북단 본무대에서 자유발언하고 문화행사하고 한 새벽 2시? 2시 반? 이때쯤 이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쪽으로 무대 옮겨서 남으신 분들 하더라고. 근데 무대를 해체하고 있는데 거기 또 막 2분, 3분씩 해가지고 한 수백 명이 또 남아가지고 진짜 밤새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날 새벽에. 곽 박사님 그냥 김포공항 내리셔서 지하철 타고 그냥 지나서 그냥 가셨잖아요. 안 내리시고 1박 2일인데 지하철로 예, 광화문역을 슬쩍 스쳐서 갔잖아요. 네, 근데 광화문역에 딱 광화문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타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많이 탈 줄 알았거든요. 많이 안 타시는데 딱 왜냐면 1박 2일이니까 남았어요. 예, 근데 스타일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7시에 집중해가지고 촛불을 딱 하고 춥잖아요. 그러니까 한 9시쯤에 소주 한잔 딱 하고 그러고 이제 차 끊기기 전에 딱 나오시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다들 한 잔씩 하셨어. 근데 제가 또 행진은 서대문 쪽으로 했잖아요. 그럼 서대문으로 가다 보면 이제 서대문역이 나오잖아요. 아니 뭐 서대문 행진 얘기 서대문에서 몇분 동안 해. 서대문에서 많이 네. 이렇게 막 지하철역으로 네. 막 가시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애들 데리고 오신 분이나 이렇게 추우시고 막 하니까 이제 좀 가시는데 거기다 대고 막 제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막 하니까 네 다음 주에 봬요. 막 이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너무 그때도 가슴이 뛰고 그런 장면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제 사실. 식당 하시는 선배 하나랑 이제 술 한잔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이제 식당을 약간 크게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대리 기사 대리를 그럼 대리 삐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표현이긴 한데 대리를 이렇게 네. 손님들한테 해가지고 하는 아저씨가 하나 있대. 식당 몇 개를 끼고. 근데 2차 촛불 때부터 주말에 갑자기 보이지가 않더래. 토요일 날 메인인데 네. 그 사람들이 연락도 없고 토요일 딱 안 나오니까 이게 뭐야? 그랬더만 이제 그게 뭐 정규직이 아니니까 오면 오는 거가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다 엄청 불편했대. 근데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안 나오시더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따져 물으니까 잘 얘기를 안 하시다가 광화문 가셨다고. 근데 왜 말을 안 하고 가냐고. 못 가게 할까봐 말을 안 했다고. 근데 그게 왜냐면 그분들이 하루 벌어 하루 그렇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도 그런 거 보고 형이 변호를 엄청 많이 했대. 옆 식당 이런 데다가 이해하자. 이제는 얘기하고 가셔라. 그래서 토요일마다 빠진대요 지금. 이런 거까지 보면 아까 식당 주인분들은 또 오시고 싶지만 이 나라 형편이 살림살이 형편이 그렇죠. 오시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또 갓난아기 있고 이런 집들 또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근데 이러면 진짜 뭐 그 누가 했던 숨은 지지율을 진짜 한번 따져보자 하면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 네. 가까워 방문해가지고. 네. 뭐 26일 촛불 뭐 그 신문은 뭐 어떻게 잘 신문은 팔리신 거예요? 네, 주거방송에서 광화문이라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잘 지었네요. 아니 그럼 맨날 우리가 인터넷 언론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않습니까? 오픈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자. 그래서 광화문을 이 내용을 보면 최근에 보면은 촛불 집회나 언론 보도가 가십성 내지는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인 그렇죠. 이런 기사로 흐르는 기류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비아그라가 덮어버렸어요. 뭐 프로포폴이 어땠네, 뭐 의약품이 갑자기 이제 국민들이 이 약대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저희 광화문에서는 현 투쟁의 의 그리고 이제 투쟁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야 되고 지금 최순실 정국의 본질은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좀 정론지적인 방향과 지향을 이렇게 딱 제시하는 그런 신문. 라반특이 다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신문으로 또. 그러니까 라반텍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 많거든. 라반텍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이제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방송으로 얘기하고 신문에서는 활자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의. 아니 근데 왜 안 팔았어요? 우리 출연진들 다 나가서 팔기로 했잖아요. 저도 그랬나요? 네. 다 같이 그냥 우리 출연진 다 나가서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혼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신문 안 팔고? 소주 4병. 저는 신문을 너무 보는데 저는 갑자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생전 이분도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처음 촛불 나오시는 분이 이제 지하철 타셨다 당황하신 거예요. 저한테 저 광화문 내려서 저기 동안면세점 앞에 주권방송 신문 파는데 근처에 있을게요. 그랬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어떡하지? 윤 대표? 광화문을 그냥 무정차야. 어떡하지? 그래. 그럼 서대문 내려서 걸어오세요. 그랬지. 그래갖고 마중 나갔다가 이분이 막 너무 감동해서 눈물 글썽하고 이러면서
이 감동을 더 살려야겠다면서 꼭 소주 한 잔만 하자고. 그래고 갔는데 한 잔이 한 잔. 근데 국수집에 갔어요. 네. 갔는데 이분이 나랑 먹다 갑자기 윤 대표 뒤에 봐. 김호준이야. 네, 김호준이.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김호준 씨 보고 그냥 이렇게 보다 보긴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인인데 네. 인사를 했죠. 그러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윤 대표 김호준 씨 알아? 그래. 아니 그냥 눈이 마주쳐서 인사했는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얼른 손을 나, 빨리 아니, 사실- 사실 나 파파이스에 출연 좀 시켜주세요. 나 그래야지. 파파이스의 아니, 기본주 씨죠? 라반텍의 윤기진입니다. 이렇게 딱 아니, 인사를 했어야죠. 인사를 하면 알 수 있죠. 왜냐면 제가 3년 전에 인사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근데 기억을 못 하는데. 벙커에서 그 낙검수의 사무국의 주요 직책이 일하는 친구가 제 후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때 뭐 선거인가 뭐 있어갖고 뭐 논의 좀 한번 해자 가갖고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악수하고 인사도 좀 했어요. 얘기도 네. 좀. 근데 당연히 기억을 못 하겠죠.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사할 수 있었죠. 딱 일어나가지고 저 황선 남편입니다. 아왜 또 부인한테 이렇게 직접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한번 출연 시켜달라고 근데 해야지. 그러고 우리 홍보도 되게 하네. 얼버무렸죠. 그래 그 사장이 저한테 아니 아는 사람이 그래서 네 그러고 말하는데 또 윤 대표 주진우도 왔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진우도 알아? 그래 아니요. 하여간 두 사람 봤어요. 네. 그건 있었네. 근데 국수집에 들어왔어? 주진우 씨는 내 옆에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딱 어디만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찍었어요. 제가 그 사진 한번 찍어주니까 저도요 하면서 또 사진 찍어줘요. 저도요 하고 사진 찍어. 그럼 마지막에 네. 셀카 같이 찍었어야지. 사진만 찍어주고. 그럼 나중에 주진우 기자 딱 당당히 가서 얘기해야죠. 아니 주 기자님 제가 사진 얼마 찍어드렸는데 저도 한번 찍죠. 근데 괜히 저 찍었다 그 피해줄까봐. 아 네. 네. 전 그런데 되게 조심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거 저 같이 기자회견 가도 찍어놓고 사진 같이 안. 그래. 왜요? 제가 세월호 4월 달에 일이 생기고 5월 달에 촛불 크게 벌어졌을 때 원래는 안 하는데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들어요. 현수막 사진 찍힐까봐 애들이 이용을 하니까 보수 언론이 들었잖아요. 왜냐면 그날 갑자기 행사 스텝진에서 저보고 급한데 이것 좀 앞에서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저런 노란 현수막을 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들고 걸었어. 다음날 조선일보에 기억나. 손바닥 2개만하게 나왔잖아요. 기억난다. 종북 윤기진 세월호 집회 참여하다. 아니, 그런 건 혹시 저희 다 윤기진은 고려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윤기진은 세월호 집회도 가면 안 되나? 별꼴이야 정말. 제가 유명세는 없어도 네. 아니 그래서 네, 주권 방송 조선일보한테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주권 방송에서 이 광화문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이제 뭐 신문도 많이 팔아주시지만 후원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신문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늘 출연료 안 주십니까? 곽 신문 PD님? 광화문의 내용이 이거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고개를 퇴진시킬 푹 숙이고 대답을 안 하네. 출연료 달라니까. 출연료 뭐 우리가 내면서 해야지. 예. 박근혜를 제 퇴진시킬 것 좀 내주세요. 5가지 비결. 예. 저는 재능 기부하고 있잖아요. 신문에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좀 잘합시다 기왕하는 거. 기부라고 대칭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잘해야죠. 너무 좋았어요. 신문이- 박근혜를 퇴진시킬 5가지 비결이 들어있는 광화문 특보 나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팔았죠. 이번에 민주노총 총파업하잖아요. 뭐 이제 방송 나갈 때는 이미 하고 있겠지만 그때도 팔 거고 다가오는 촛불에서 또 팔 거고. 네. 왜? 재고가 많이 남았거든. 아무튼 예. 한번 제거하세요. 얼마 찍은 거야? 그리고 또 이번에 특이했던 거는 그 저녁에 촛불 보고 있는데 11시인가 10시인가 갑자기 북악산에 시민단체 4명 회원 4명이 북악산 뒤로 해가지고 청와대 펜스를 넘었다고 뉴스에 나왔죠. 그리고 그게 다음 날에도 일요일 날 제가 집에서 뉴스 보는데 뉴스마다 조금씩 나오더라고. 청와대 펜스 넘었다고는 안 나왔어요. 그 펜스 넘어서 아니, 그냥 국민한테 연행이 그냥 군인한테 펜스 연행되는데 넘었다? 그냥 펜스를 넘은 거지 청와대 안에를 넘었으면 군인한테 연행되진 않았겠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워딩이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기사들이 그냥 그 확인이 안 되나 안 봐요.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찌됐든 펜스 하나를 넘고 뭐 안에 태국 라이브 있다가 중계를 했다고. 어찌됐든 군인한테 연행이 돼서 네. 종로 경찰서로 인계가 됐고 4명 다 금방 혼방이 됐더라고요. 네. 전 걱정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펜스 하나 넘어서 근데 이분- 사유지에서 잡힌 거예요. 근데 그럼. 이분들이 한 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한 분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총선 때 소개했었는데 대구에서 박근혜 탄핵으로 출마했던 이거
예지력이 있는 분이네. 네, 조모 씨인데 언론에 조모. 왜 근데 조모 씨 내 친구 아니 조모 근데 씨인데. 왜냐면 전 그 전에 이분이 잘은 모르. 이분이 페이북 라이브 방송 패친이라서 탁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지금 북악산을 넘어서 청와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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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 깜깜 40분째 깜깜.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농담인가 진담인가 했더만 갑자기 뉴스에 딱 군인한테 연행됐다. 아 나는 보는데 계속 까만 화면만 나와서 이게 뭐야 하고 막 꺼버렸거든요. 왜요? 계속 소리 크게 하면 부시럭 부시럭 부시럭. 아 말이라도 좀 하지. 아니 정말 그렇게 말을 말은 하긴 계속 해. 하더라고요, 말은. 네.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중간에 누구 휴대폰으로 이거 조명 켜고도 하나 봐. 쪽 밝은 화면이 나올 때도 있고 막 아 그럼 이래요. 진짜 북악산을 간 거네 진짜로. 북악산 뭐 깜깜해서 뭐 어딘지는 저희도 네. 잘 모르겠긴 한데 그 근데 전에 사람들이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청와대를 가까이 가는 거는 인왕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왕산은 청와대 옆산이에요. 그냥 청와대 보이는. 그래서 정찰, 탐문, 간첩들이 만약에 한다면 총격, 장거리 총격 이럴 때 인왕산은 위험하죠. 근데 다가가는 데선 인왕산은 아닌 거예요. 청와대 뒷산은 북악산이에요. 북악산으로 해야 가다 보면 녹색 펜스가 있다. 그걸 넘으면 또 이렇게 된다고. 근데 넘었는데 훈방이 됐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뭐 녹색 펜스 그거 아니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근데 쓰는 거? 곽 박사님 그 다음 댓글 보셨어요? 네. 댓글 너무 좋더라고요. 네이버 댓글 보셨어요? 너무 안 네이버 좋더라고요. 댓글 아주 안 좋아요. 아 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되게 안 좋아. 근데 안 좋은 댓글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댓글에 좋아요와 싫어요 그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네. 국정원 댓글 부대가 움직일 때 보통 250에서 300이에요. 네. 한 저는 그래서- 바퀴 돌 때 애들이. 그래서 나쁜 걸 애들이 아무리 추천을 많이 해도 좀 처음에는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있어도 평균 한 300 전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 북악산에 어쨌든 4명이긴 하지만 북악산에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 동서남북 포위해서 진짜 청와대 포위했던 거 아니냐는 아, 거야. 그 사람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삼면만 포위를 했던 거잖아요. 그 사실. 사람들도 약간 그 페북 얘기하면서 약간 순진한 척하면서 아니 비상 국민행동에서 인간 띠기를 하자 그래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지 왜 사람의 마음을 아, 그렇게 하고 그러네. 그러십니까? 아니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체포영장을 전달하려. 체포영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북악산으로 가면은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왔다고. 그거 맞는 거고. 왜냐면은 그때 그날 한겨레가 일면에 전면에 박근혜 체포영장을 이제 전면 타이틀로 이제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때도 많이 회자가 됐죠. 아 확실히 한겨레 시원하구만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JTBC에도 나왔더라고. 그 김수근 씨, 뭐 네. 광화문에서 농성하시는 네. 결사대 해서 뉴스 한참 나왔던 분이죠. 거기가 먼저 체포영장 그분이 받았었죠. 결사대에서 그 체포영장 받은 거를 버스에 쫙 붙여놨나 봐요. 네. 그 JTBC에 되게 크게 나왔어요. 네. 기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일부 언론사에서도 사설 언론사에서도 체포영장을 내고 있으니까 이 체포영장을 청와대에 한번 접수를 시켜야겠다. 근데 경찰 차벽에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갔다. 그럼 이 얘기 이렇게 한번 얘기가 해봅시다. 곽 박사는 이런 북악산 산행하신 이 청년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 청년들이 혹시나 그 네이버 보면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저는 국정원이 댓글 단거라고 보는데 간첩이냐, 니들이 간첩이냐, 저 단체 저거 수상하다. 국민의 간첩이다 그래. 네. 응? 그리고 또 김신조가 그러다가 뒤졌다.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신조 일당들이 응. 뭐 그런 식으로 하려면 북한으로 가라. 야 어떻게 김신조한테 비교를 해? 뭐만 근데- 하면 맨날 북한으로 근데 가래. 그런 내용들이 좋아요가 한 300. 예. 근데 이게 딱 보면 국정원 냄새가 나잖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지금의 촛불 전국과 관련된 기사들은 좋아요가 기본 만 단위는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맨 상위에 걸리려면. 근데 이거는 좋아요가 맨 높은 게 한 500인가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근데 저희 아내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큰일 났다고 발을 막 동동 거리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하는데 좀 이상한데 이거는. 근데 실제로 딱 보니까 느낌이 이건 국정원이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래서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을 실제로 현실로 좀 보여준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국민들이 차벽에 막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걸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데쳐 먹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있는 걸 실제로 이제 보여주면 물론 훨씬 더 불편하긴 하죠. 근데 어차피 뭐 촛불 1박 2일 투쟁을 할 건데, 그래서 북악산 행을 한번 시도해 봤다. 근데 설명 뭐 군인들이 나올 줄이야 그 친구들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저는 나름대로는 많이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제로 페북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우리는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 저는 그래서 제가 곽 박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네. 학생운동하면서 선봉대도 해보고 네. 학생운동을 진정성 있게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네. 했죠. 아 이게 앞에가 지금 촛불이 사실 30만, 40만, 50만 되면 경찰 병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만 이제는 내자동 로타리 청운동까지 가서 거기서 완전 경찰이랑 버스를 꽉 채워놨잖아요. 그 길 자체를. 근데 이게 보니까 2만 내외에서 움직이더라고 경찰 병력이. 버스도 한정적일 거고. 근데 청와대를 진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저희가 동서남은 지금 행진을 시도하지만 북쪽으로 시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돌아가는 게 워낙 멀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또 50만, 100만 촛불이 될 때는 전 북쪽으로도 행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뭐 북악산 위로 해가지고 청와대 가겠다. 그냥 팔각정에서 예. 팔각정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거지.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전술적으로 어떤 게 생기냐면 경찰 병력이 거기가 위가 넓잖아요. 네. 그럼 2만 명 중에 적어도 7, 8천 명은 위로 떼놔야 돼요. 옛날에 96년에 저희 연세대 갇혀 있을 때도 경찰 병력 한 10,000명은 연세대 뒷산 둘러산이라고. 네. 그때 연세대 산을 밤에도 산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갑자기 그 백골타 하이버가 반짝반짝 하거든요. 산 속에도 다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북쪽으로 행군을 막 노약자나 이런 분들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대우가 우리는 북쪽으로 해서 청와대로 행진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중적으로 좀 전술적으로 괜찮겠다. 서대문으로도 행진 못 하시는 양반이 멀어서 지금. 저희 딸은 했잖아요. 네. 아 저도 네. 뭐 근데 이제 좀 처음 이 언론 보도를 접했을 때는 좀 다소간의 걱정이 있었죠. 진짜로 청와대 담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시도 아, 그럼 자체가 무슨 청와대가 성역입니까? 포위를 하겠다는 아니, 어쨌든 경호 체계가 있으니까 포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칙한 상상력 이런 부분에는 역시 청년답다 그런 생각은 또 들죠. 저는 그런 면도 들어요. 한 3주 동안 착한 평화, 착한 시위, 나쁜 시위 이런 프레임을 저는 뭐 지금 촛불 전체에서 이제 비폭력, 뭐 평화 시위 유지하는 거 지금 현황에서는 뭐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를 더 강요를 하잖아요. 지금 언론이나 보수 언론 착해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막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 다 좋아,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무장을 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무장 하자는 거고 폭력도 비폭력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하게는 뭐냐면 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협적으로도 해야 된다 대신 뭐 간디의 정신이든 뭐의 정신이든 뭐 폭력 무장을 들면 지금 판을 바꿀 수 있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 전부 다. 그렇다고 비타협적인 정신까지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청년들 4명? 다 청년인가요? 잘 청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전 모르죠, 조모 저는. 씨밖에. 저도 조모 씨밖에 네. 몰라서. 언론에서는 청년 언론에는 나왔어요. 조모 씨만 네.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정신은 제가 볼 땐 높이 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 4.19 항쟁 아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4.19 항쟁, 5.18, 87년 6월 항쟁 할 때는 100만의 군중들, 100만의 국민들이 쳐다볼 수 있는 앞에 뭔가 한 점 불꽃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싸워갑시다. 이게 과도하거나 뭔가 빌미를 주거나 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광화문에 지금 예술가들이 농성을 벌써 2주, 3주째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김수근이라는 청년 결사대가 지금 3주째 농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불꽃들이 많아져야 된다. 많아져야 전 국민들도 더 의지를 가지려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불꽃이 계속 확산되는 거죠. 이번에 민주노총의 총법도 그렇고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동맹휴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평화 집회가 이미 이 강도와 이 투쟁의 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무엇으로? 실력 행사, 구체적인 실력 행사로 나서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촛불 집회는 사실 주말에 한번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역 촛불도 있지만 주말에 한번 모여가지고 박근혜 퇴진을 딱 외치는 거하고, 일상적으로 자기의 사업장이나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파업에 동참하거나 휴업에 동참하는 이러한 흐름들은 그 단계가 그 자체적으로 투쟁의 높이가 더 높아지는 거, 국민의 분노가 더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은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정권이 아무리 평화 시위, 뭐 좋은 시위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현명한 것이고,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간다. 투쟁 수위를 어떻게 높여나갈까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게 광화문 앞에서만 싸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국민들이 힘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봐요. 경제 올리기라든가 소등하기도 저는 중요한 국민들의 하나의 공동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근데 제일 감개가 무량했던 건, 아, 우리가 매주 차벽을 뒤로 물리고 점점 더 청와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 이제 200m 남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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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그냥 갔는데 그게 원래 이제 4시에 행진했을 때는 진짜 청운동 사무소 앞에 차벽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본 행사 끝나고 나서 8시쯤에 행진했을 때는 요놈 새끼들이 한 블럭 앞에 와가지고 차벽을 이미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벽을 뒤로 물르라 이렇게 계속 외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 앞에서 이제 방빼라고 써진 깃발을 들고 남편과 또 오랜만에 인증샷도 남기고, 네. 매일매일 청와대에 다가가면서. 뭐 이 촛불이 이제 내일이죠. 우리 방송이 네. 나가는 날 이제 30일 날 이제 11월 30일 날 이제 총파업을 하고 시민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민 불복종의 날로 해가지고 뭐 그 노점상 분들은 내일 하루 철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학생들은 동맹휴업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30일 날 투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 총파업이 큰 힘이 실려서 전국에 도움이 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97년 같은 경우도 네. 날치기 반대 딱 하면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김영삼 정부가 휴여청했던 거고, 그런 면에서 또 좀 내일 주시를 해야겠다. 신문 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총파업이 중요한 거니까. 네. 통파업장에 가서 그래서 신문도 파시고. 그렇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박근혜가 담화를 하고 나니까 비상국민행동, 지난주에 나오신 분의 퇴진행동, 네. 퇴진행동에서 그러면 6차 범국민대회를 또 한다 하고 네. 바로 동시에 거의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면 토요일 날 촛불의 기세가 또 줄지 않을 거다. 이번에 또 대국민 담화를 저런 식으로 했으니까 네.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을. 네, 어쨌든 이 시민 불복종의 그 퇴진 행동의 서울 행동이 있거든요. 서울 지역의 퇴진 행동. 여기서 이제 2가지 제안했는데, 집집마다 박근혜 박근혜 퇴진 현수막 달기, 그리고 차량용 스티커 달기, 요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좀 제안을 했고, 제가 그날 보니까 광화문 신문 파는데 옆에서 그 박근혜 퇴진 차량용 스티커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광화문에서 농성하고 있는 김수근 결사대 그 친구를 뭐 약간 후원하기 위한 용도로 뭐 판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광화문에 나가시면 많이 사서 중요한 거네요. 많이 사서 차량에도 붙이시고 또 가정마다 현수막도 다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우리 애청자분들도 같이, 저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